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에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선익 시스템이 일단 매출액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3분기익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204 매출액이 204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이제 75% 증가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 4분기 때는 살짝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매출액 증가에 대한 윤곽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이제 애플, LG 디스플레이, 중국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캐논 도키를 선택했으니까 빼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선 시스템과 같이 OLED 연구 협약을 오랜 기간 동안 했고, 또 이런 LG 디스플레이 자금상을 보게 되면은 선익보다 조금 가격이 비싼 캐논 도끼를 선택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선익 시스템을 채택할 것 같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애플의 팬더를 납품하게 될 텐데, 그동안 애플이 증착기기로서는 캐논 도키만 썼는데 이제 선익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시기를 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BOE가 있죠. 그럼 BOE가 최근에 이제 11조 원 정도 이제 OLED 라인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런 BOE도 증착기기로서 선익이냐 캐논 도키를 선택해야 되는데, BOE도 이제 어떤 가성비가 좋은 선 시스템을 선택할 이제 확률이 조금 높지 않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BOE가 선익을 채택하게 되고 이 두 회사에서 애플의 패널을 납품하게 되면은 같이 매출액이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선익이 얻을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년 분기에 뭐 애플, LG 디스플레이, BOE 말고도 중국의 이제 시아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OLED 증착기기에 대한 납품이 예정돼 있고 이 규모가 이제 355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 시스템이 이제 선 시스템이 앞으로 좋은 일은 조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일단 다시 이거 그동안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었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했을 때 계속 현재 이제 배열이 점점 갖춰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점은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제 평선, 10평선, 20평선이 상방으로 갔었고, 그리고 60평선이 돌고 있다. 그리고 이제 60평선과 120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상승의 힘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근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크게 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 아직 매물대를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매물대 부근과 이제 27,000원 이 부근을 잘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해치고 있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점점 이제 상승의 힘이 점점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1차적으로는 이제 27,000원, 이런 27,000원 부근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5,000원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27,000원 부근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5,000원 부근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는 다시 들어올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이제 35,000원에서 그런 36,000원 부근은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점점 이제 상방의 중장기 60평선과 120평선의 골든크로스로 상방의 힘이 점점 이제 쌓여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고, 현재 매물대 부근을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점을 크게 해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잘 지켜주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24,000원, 25,000원 부근까지 잘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게 돌파가 나올 때는 35,000원에서 36,000원 부분에서 어떤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차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봤고,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와 어떤 주가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